네, 이번에는 2020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OSI 7계층에 대한 문제이네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지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도 전자공학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링크 계층은 인접 노드 간의 신뢰성이 있고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계층이고 맞는 말이죠. 패킷 정성망의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팅을 통해 효율적인 경로를 지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L3 계층이고 IP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쪽까지 최종 이렇게 호스트 간의 통신을 해줍니다. 이제 L2 같은 경우 이렇게 인접 노드 간의 이런 통신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물리 계층은 정기적, 기계적, 물리적, 뭔가 다 물리적입니다. 인터페이스 특성을 정의하여 기기 간의 원활한 연결을 수행합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효율적 전송을 위한 데이터의 암호화리 및 압축 기능을 수행한다. 표현 계층이죠. 전송 계층이 아니고. 그러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회로에 대한 등가율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번 문제는 등가율을 묻는 문제인데 태블릿 업톤을 묻는 거겠죠. 자, 먼저 소스들을 없애볼게요. 여기를 쇼트시키고 여기를 오픈시킵니다. 그럼 5온과 25는 병렬이니까 5 플러스 20분의 5 곱하기 20해서 이거는 100이고 이거는 25니까 계산 4죠. 게다가 4와 4를 더하면 총 8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옴이 나와 있는 얘들은 아닐 거라고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이쪽에 오픈됐을 때 전압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0이고 얘가 25V입니다. 여기를 V라고 하면은 계산해보면은 5분의 25 마이너스 V가 20분의 V와 전류가 여기로는 안 흐르니까 다 여기로 흐르겠죠. 3A가 이렇게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가 이 전류와 이 전류 나눠주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돼야겠네요. 계산을 해주면 여기 다 양변에 20을 곱해주면은 100 빼기 4V가 그러니까 여기 20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도 다 20을 곱해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4가 되고 그래서 4, 20 하면 100이죠. 4V 하면 마이너스 4V고 20 하면 여기 없어지고 그럼 V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넘겨주면 160이 5V다. 따라서 V는 32V가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는 32V가 될 것이고 32V가 여긴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대로 32V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32V가 나오는 게 이건 20V니까 아니겠고 답은 이거네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 오픈됐을 때 전압을 보면 4 곱하기 8은 30이니까 이걸 태분인으로 변화해서 소스 트랜스폼을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똑같은 얘기죠. 계산해보면 32V가 오픈될 때 나오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비동기 리셋을 가진 D 플립플롭에 대한 얘기입니다. 플립플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은 비동기 리셋을 가진 D 플립플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클럭에 보면은 버블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라이징 엣지에서 반응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은 버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리셋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0이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요 다음 라이징 엣지 요 구간까지도 계속 0은 나오게 될 거고요. 요 구간에서 보면 x가 1이죠. 그러므로 다음 라이징 엣지까지는 1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요 라이징 엣지에서 보면 다시 0이네요. 그러면 요 후는 또 0이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T5부터 T9까지만 1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디지털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12비트 크기를 갖는다. 아니죠. 7비트면 충분히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에러 보정까지 한다면 8비트까지는 충분합니다. CRC는 최상위 비트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것도 틀렸죠. BCD 코드는 8비트의 크기를 갖는다 했는데 0부터 9까지 4자리를 이용해서 나타내므로 이거는 4비트면 충분하다. 4비트를 갖습니다. 그레이 코드의 MSB는 해당하는 이진 코드의 MSB와 항상 일치합니다. 일치하게 그대로 이게 내려오죠.
바꿀 때.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은 증폭계열에서 입력 전압의 주파수와 전압이득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요. 고주파수 입력역에서는 증폭기의 반도체 소재에 존재하는 기생 커패시턴스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BGT 같은 경우엔 BGT는 모스를 예를 들게 모스 같은 경우엔 이렇게 웰이 있고 여기 채널이 이렇게 있고 아무튼 여기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단과 요단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있어요. 이런 커패시턴스는 고주파수형에서 영향을 크게 나타내고 커패시턴스는 J5의 10분의 1의 리액턴스를 갖죠. 그러므로 오메가가 올라가면 얘들은 거의 작아져요. 그래가지고 전류가 다 새버립니다. 그러니까 쇼트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지점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칠게요. 그러면 요즘 쇼트가 나가지고 이쪽으로는 저항이 거의 작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 전압이 이쪽에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게인이 거의 1에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이득이 감소합니다. 기생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입출력 결합 커패시터가 보통 여기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입출력 전압 커패시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차단시키기 때문에 입출력 결합 커패시터에 의해서 이득이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간 주파수 영역에서는 전압이득이 증감에 따라 대폭도 증가한다. 그렇지 않죠. 전압이득과 밴드위스 게인은 콘스탄트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전압이득이 증가하면 대폭은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3번 보시면 중간 주파수 영역의 이득보다 저주파수 영역에서 이득이 3dB 감소한 점의 주파수를 3dB 주파수 지금 저역 3dB 주파수, 고역 3dB 주파수 주파수 차이를 대역폭이라 한다. 이것도 대역폭의 정의라서 맞습니다. 자, 8번은 그냥 노가다예요. A보다 B가 크다. 그냥 그 말은 만약에 A1이 1이고 B1이 0이다. 그럼 무조건 켜지겠죠. 그쵸? A0와 B0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1인 A1과 B1이 둘 다 1인 경우 A0는 1이고 B0는 0이어야겠죠. 자, 둘 다 0인 경우를 따져보죠. A1과 B0가 B1이 그럼 A1 프라임, B1 프라임 될 것이고, 그러면 A0는 마찬가지로 1이 되고 B0는 0이 돼야 될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게 있나 볼까요? 일단 2번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하고 A1, B1, A0, B0 프라임 플러스 A1 프라임, B1 프라임, A0, B0 프라임 하면은 A1, B1 프라임, A0, B0 플러스 A1, B1 프라임 플러스 A1, B1, A0, B0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 프라임으로 고칠게요. 그럼 여기 프라임이 되고
그러면 A1 프라임, B1 프라임, A0, B0가 프라임이 되겠죠. 그럼 요 둘을 보면은 A1, A0, B0 프라임이 될 거고 A1, B1 프라임 플러스 A1 프라임, B1 프라임, A0, B0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있는 게 얘죠? 그쵸? 그러고 A1 프라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답이 3번일 것이다 라고. 요 부분을 다해서 더 전개하는 거는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요거랑 요거를 묶어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그거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이게 포화 상태에 있으면 VC 세츄레이션의 뜻이죠. 그러면 여기의 전압은 0.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ED가 빛을 흘리고 빛을 발광하고 있을 때 양단 전압이 1.15V래요. 그럼 여기 전압은 1.35V가 될 거예요. 이때 여기 흐른 전류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1kΩ분의 5 빼기 1.35 하면은 3.65mAh죠. 이 값은 여기 3.5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잘 작동한다고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BJT가 포화되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 전류는 최소 포화 전류의 2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3.5mA는 그냥 기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때 포화 전류는 3.65mA예요. 그러므로 3.65mA에 2배를 해주면 7.2m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7.2mA가 흐른다는 건데, 그럼 이쪽에 전류는 얼마가 흐르겠어요? 7.2mA를 또 100으로 나눠준 0.072mA가 흐른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다시 이 100과 100이 곱해지고 여기 다시 킬로가 밀리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쪽 전압은 7.3이네요. 7.3V가 걸린다는 얘기죠. 이 양단의 전압이. 근데 요쪽 전압이 0.7V가 있죠. 여기. 그럼 요쪽 전압은 8V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연산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연산증폭기는 큰 입력 임피던스와 작은 출력 임피던스를 가진다. 맞죠?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산증폭기는 큰 전압이득을 얻기 위해 증폭기를 여러 단을 구성합니다. 맞습니다. 첫 스테이지에서는 센싱을 하고요. 감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사실 큰 입력 임피던스를 구현을 하고요. 이 단 다음엔 증폭을 해줍니다. 증폭. 근데 요단에서 임피던스 출력이 그렇게 작지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단을 또 이렇게 이어서 여기서 버퍼 출력 버퍼 역할을 해주고요. 이쪽은 작은 임피던스를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단을 구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연산증폭기 내에서 슬루 레이트 값이 작을수록 빠른 속도 출력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슬루 레이트는 최대 속도예요. 최대 속도.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연산증폭기는 내부에 보상회로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주파수 증가에 따라 전압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페이즈 마진을 준다고 하는데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파수 증가에 따라 전압이득은 감소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자, 11번은 PMOS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PMOS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 이쪽 전압이 이렇게 소스고 게이트잖아요. 이쪽 전압이 소스와 게이트가 같을 때는 어느 정도 켜져 있어요. 켜져 있다가 이때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세츄레이션 이상으로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도 전류가 흐르긴 흐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점점 적어지죠. 그러다가 너무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슈미트 트리거에 대한 회로인데요.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보시면 마이너스 단위 아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이쪽 양쪽 전압은 같지 않습니다. 간혹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은 같은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을 때만 그런데 간혹 네거티브 피드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절대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으면 양쪽은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이용하면 잡음 신호를 제거한 펄스 고용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전압이 여기 분배되고 있죠. 분배된 전압이 여기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이 전압보다 크게 됩니다. 크게 되는데 이 축 어느 정도 노이즈가 탄다고 할지라도 이 기준값 안에 있으면 다 무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잡음 신호를 제거한 펄스 고용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이게 스테이트가 넘어가려면은 요만큼의 잡음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잡음은.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VS가 양의 값을 가질 때 Vout은 음의 값을 가집니다. 왜냐?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전압 전달함수에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있는 비극의 일종이다. 맞죠? 방금 제가 그려드린 요 그림이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주어진 회로는 반전형 슈미트 트리거 회로로 동작한다. 반전형이라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이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왜냐면 VS가 양의 값일 때 VS가 양의 값일 때 이거 그림 반대로 그려야겠군요.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보시면 자, 먼저 Vout이 플러스 값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그때 여기 어떤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이 만약에 VS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게 VS고 이게 VO라 하면은 Vout이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을 때 VS가 마이너스면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다가 마이너스 값이 양이 되고 마이너스 값이 양 이렇게 있다가 마이너스 값이 양이 됐는데 요 Vout이 전압 분배되는 요 지점까지 딱 다다랐다. 그래서 Vout이 더 커진다. 그러면 그때는 시츄에이션이 반전된 거죠. 상황이.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네요.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VS가 있을 때 이게 Vout이 있고 이렇게 양의 값이 있고 음의 값이 있을 때 자, 먼저 이 VS가 음일 때는 상관없어요. 계속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하다가 VS가 양이 되는 순간 지나서 어느 정도 양이 너무 양 스윙이 너무 커졌다. 요 지점보다 요 지점이 커져 버렸다.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더 크게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가 떨어질 거예요. 상태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VS가 양의 값일 때 Vout이 양인 순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의 값을 갖고 이런 표현 틀렸고요. 그런 거라면 사실 이렇게 된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자, FM 변복조에서 프리엠퍼시스 회로와 디엠퍼시스 회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는데 신호의 고주파 FM 신호의 고주파 성분의 그런 자원비를 계산해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FM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에서 삼각 자금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자원비를 계산하기 위한 회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고주파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FM은 필연적으로 미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미분은 잡음을 올려요. 근데 미분은 고주파를 걸러내는 신호란 말이죠. 따라서 고주파 잡음을 계산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정확한 원리는 이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대충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엠퍼시스는 FM 변조기다. 그러니까 변조가 먼저 나오죠. 복조가 후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는 선, D는 나중이니까 후단에 위치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프리엠퍼시스는 HPF 회로다. 그렇죠.
미분을 해주는 회로죠. 그 다음에 디엠포시스는 적분을 회로를 해주. 그러니까 뭐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약간 고주파 잡음을 걸러주는 회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PF로 강조를 했어요. 고역을. 그러면 LPF로 좀 눌러야겠죠. 저역만 좀 더 통과시켰죠. HF는 쓸데없이 이제 고주파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 원래 메시지 대비 더 고역이 강조된 게 HPF의 출력이기 때문에 다시 눌러줘야 되는 거죠. LPF로 역으로. 프리앰프시스는 신호파의 일부를 고주파수를 의도적으로 강화시킨다. 고주파수를 의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HPF를 통과시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실게요. 처음에 여기가 0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가 뭐 현재도 0V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가 0 마이너스로 약간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쪽 전압이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가느냐, 뭐 4.99까지, 뭐 이까지는 뭐 그냥 뭐 올라가다가 만약에 여기가 5V가 딱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3과 0.7 다음에 5V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 두 개가 이렇게 전이차를 가지면서 5V로 딱 고정을 시켜요. 전이차가.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가 생기죠. 그 전에 얘가 오픈이었다가 얘가 지금 하나는 역전압이 걸리고 하나는 순방향이 딱 도통되면서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의 방향의 전압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전압이 계속 얘가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최종 전압을 V라고 해볼게요. V까지 갔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V에서 5V를 뺀 요 지점은 V 빼기 5일 거고,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요 지점의 전압도 V 빼기 5예요. 자, 그러면 V 곱하기 2.5 플러스 1.5분의 1.5를 한 값이 V 빼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고요. 양변에 4를 곱하면 1.5V는 4V 빼기 20이 되는 거고, 그럼 20은 2.5V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V는 8V가 되는 거죠. 이게 최대 값이에요. 최종적인 값. 그럼 반대로 여기가 0 플러스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여기 부가 이때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5V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8V가 나와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5문제 복잡해 보지만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먼저 x가 1이에요. 그러면 1이면 여긴 0이겠죠. 그럼 0인데 엔드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k는 무조건 0이네요. 그러고 j2에 입력되는 거는 b의 현재 상태죠. b 현재 상태는 0이니까 a는 0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1이 1로 들어갔고 A의 현재 상태는 0이죠. 0이 1로 가해지니까 여기는 1, 0이 XOR이니까 1이 가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J에는 0이 가해집니다. 즉 이때는 SRH의 리셋이 1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B의 다음 상태는 0이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를 볼게요. 니은의 경우 또 1이네요. 그럼 여기가 1이고 0이네요. 근데 A가 0이에요. B가 1이고, 그러면 A 먼저 볼까요? 여기 K는 0이고 J 같은 경우엔 1이네요. 그러면 A는 1로 셋되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J가 0이고 A는 0이니까 1, 0, 1, 0에서 아까 똑같이 0일 겁니다. 그런데 0, 1로 돼 있으니까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계속 살펴볼게요. 나머지도 1, 0 같은 경우에 X가 또 1이네요. 그럼 여기 1, 0 다 잃었네요. 결국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A가 현재 1이에요. A가 1인데 1이 1로 가해지면 XOR은 0이 되겠죠. K는 0이고 그다음에 또 0, 0이니까 B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군요. 그럼 B 현재 상태는 0이죠. A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 여기 K가 0이네요. B도 현재 0이고 그럼 0, 0이 가해지니까 A도 현재 상태 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A랑 B가 1, 1이네요.
B가 1인데 1 가지면 어쨌든 K는 0이고 J는 1 가지니까 A는 셋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현재 1인데 1 가지면 0이 되고 0, 0이니까 B는 현재 상태 유지. 그래서 1, 1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은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제가 버블 넘기는 거 알려드렸죠? 이 버블을 뒤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 연산을 바꿔요. 그럼 버블끼리 상쇄되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여기는 A가 가고 여기는 B가 가요. 그래서 여기는 A, B의 낫이니까 A' 플러스 B' 이 되겠죠. 요 둘이 AND하면 A랑 A'은 없어질 거고, 그럼 나오는 건 A, B', 요쪽은 B랑 B' 없어질 거고 A', B만 남고, 이 둘을 더하니까 나오는 건 A, B' 플러스 A', B죠. 즉 A, XOR B예요. 니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냥 풀면 돼요. 여기는 A 플러스 B고 여기는 A, B의 낫이니까 A' 플러스 B'이죠. 이 둘의 AND니까 요거 없어지고 하고 하면은 A', B 플러스 A, B'이 나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같은 거죠. 그럼 요거에 해당한 거 3번은 해당이 없으니까 빼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걸 패스 트랜지스터 구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A가 1이면 여기는 켜지고 여기는 낫을 거치면 0인데 낫이 있으니까 다시 1이 되어서 여기도 켜져요. 즉 요 신호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로. 그러니까 A가 1일 때 B의 낫이 전달이 되고요. 반대로 A가 0이다. 그러면 이쪽이 꺼지고 여기가 켜져요. 그때는 B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A, B가 되고, 따라서 이 니은과 디귿도 같죠. 그러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패스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걸 켜도록 A가 0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A'이죠. 그럼 얘가 1이 되고 켜져요. 여기 0인데 여기도 버블이 있으니까 1이 돼서 켜져요. 그럼 여기 B가 이렇게 전달이 될 건데, 문제는 여기가 1이었죠. B가 1이면 여기가 1, 2라서 여기는 그냥 꺼져요. 근데 B가 1이면 여긴 버블이 있기 때문에 0, 1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 피머스인데 0이고 1이니까 여기는 둘 다 꺼지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1, 1이라 여기가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높지가 못하니까 안 되고, 여기는 여기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켜지는데 얘가 더 높으니까 또 꺼져 있고, 따라서 B가 그대로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A' B가 될 거고요. 만약에 A가 1이다. 그럼 여기 0 되고 여기도 0이니까 이거는 그냥 꺼지겠죠? 그럼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B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전달이 되네요. 그럼 B가 1이라면 여기는 1,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1, 0이니까 여기 1 써주고, B가 1이 이렇게 전달해서 1, 0이니까 여기 0이 나오겠죠? 여기가 켜져가지고, 즉 그리고 여기는 1, 1이니까 여기는 작동을 안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B가 1일 때 출력이 0이 나오니까 B'이 될 거고, 만약에 B가 0이다.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작동 안 할 거고, 여기는 여기가 더 높죠. 그러므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B'일 땐 출력이 1이 나온다. 결국 일치하죠. 따라서 여기도 같은 XOR 기능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7번은 발진으로에 대한 설명인데요. C1은 결합 커파시터가 맞죠? 출력 측으로부터 큐레이션 피드백을 위해 사용된다. 맞습니다. DC는 차단될 거니까요. 자, R1과 R2는 바이어스죠.
네, 여기서 VC를 분비해서 어떤 전압 기준점을 설정해 줍니다. 자, RFC 같은 경우에 발진 주파수에서 매우 큰 임피던스 값을 가진다. 그래서 큰 값이 이게 발진하니까 큰 임피던스가 가져주면은 여기 전압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 큰 전압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계속 작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이 될 건데 답은 3번이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죠. 주어진 발진하는 주파수의 분석을 한 거 보면은 C1과 C2가 뭐 이렇게 C1과 C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C1은 결합 커피스텀이기 때문에 역할은 크게 없어요. 오히려 이 C2와 C3, C4가 더 영향이 있죠. 근데 C2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얘는 AC일 때 그냥 이렇게 바이패스를 시켜주는 커피스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R3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교류해서 R3의 영향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얘가 있으면은 안정해지긴 하지만 전압 분배에 의해서 개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를 빼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값들은 C3와 C4가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실질적으로 발진에 관여한 애들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IC랑 IE가 같아요. 거의. 즉 I 베타는 I 베이스는 거의 0이라고 되는 거죠. 먼저 보면 20과 4가 있기 때문에 12V가 여기 5V가 걸리고 여기 2V가 걸리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VB가 0.7이기 때문에 여기 2V에서 여기 내려가면 1.3V죠.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얼마겠어요? IE는 650분의 1.3이니까 2mA겠죠. 그럼 이쪽 전압은 얼마겠어요? 2mA가 그대로 일로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 전압 강하는 2V일 거고 10V에서 2V를 빼면은 이쪽 전압은 10V겠죠. 그러면 10에서 1.3을 빼면은 8.7V가 나옵니다. 자, SCR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게이트에 딱 펄스가 딱 들어가면 얘가 딱 도통이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VAK도 이렇게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플러스가 걸려줘야 되고요. 이 두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실선이 양단 전압을 가는데 V인이 여기일 때까지는 여기 실선이 나타나요. 즉 VAK가 얘를 따라간다는 거죠. 전류가 안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게이트에 충격이 펄스가 가해져 가지고 얘가 도통이 되면은 그때는 이 점선 VR이 V인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얘가 쇼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 순간에 딱 펄스가 딱 쳤다는 거죠. B인 순간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순간에는 얘가 이게 쭉 따라가다가 역전압에 걸 때 이게 오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VAK는 그대로 얘를 이렇게 V인을 따라서 받게 되고 여기는 VR은 안 흐르겠죠. 그러다 요 순간에 딱 펄스가 쳐주면 얘가 쇼트가 되면서 V인이 그대로 저항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전류 전압 이득이란 거는 여기 전압을 걸었을 때 이 전압 위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 전류가 여기 흐르면서 나타나는 이쪽 전압이 바로 전압 이득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바이패스 커피스터가 없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베타의 알파이 플러스 1kΩ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에 5kΩ을 하면은 이게 바로 전압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인데 R이 바로 요거죠. 그리고 이 I의 R분의 V는 여기 전압과 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랑 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 이득은 그냥 요쪽 임피던스와 요쪽 임피던스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4.9라고 하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OK는 4.9 베타 알파이 플러스 4.9K고 4.9 베타 알파이는 0.1K네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나머지 계산을. 자, 지금 보면은 요 바이패스 커피스터가 있다고 했죠. 그럼 요 1kΩ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들여다보면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베타 알파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대로 5kΩ 있을 거고 이 값을 구해보면은
베타 알파 2분의 1은 0.1k분의 4.99 여기다가 5k가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면은 49 곱하기 5에서 24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